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담일보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찌 이리 악독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악독한 며느리. 충청도 공주 근처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논밭이 수백 마지기요. 곳간엔 쌀이 넘쳐났으니 그야말로 부잣집이었습니다. 박진사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나이 70이 넘어 몸도 불편하고 귀도 어두워 하루 종일 안방에만 누워 지내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진사의 아내 그러니까 이 집 며느리인 심씨 부인이 얼마나 악독한 계집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댁 마님 행세를 하면서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서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학대했습니다. 에이 답답해라. 언제까지 저 늙은 것이 우리 집살이나 축내고 있을 거야? 심씨는 낮에 남편이 서당에 나가거나 친구 집에 가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말은 공손하게 하면서 내놓는 밥상이라는 게 세상에 이틀 전에 쉰 밥에 곰팡이 핀 김치 몇 조각. 에그, 저게 무슨 냄새요? 이게 사람 먹을 밥이요? 시어머니가 코를 막으며 말했지만 심씨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어머님 코가 예민하시네요. 우리 같은 시골집에서 귀한 쌀로 매일 새 밥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드시든지 마시든지 하세요. 귀한 쌀이라고요? 곳간에 쌀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집에서 말입니다. 더 가관인 건 어떤 날은 아예 개밥을 떠다 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밥이 모자라서 말이지요.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뭐,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씨가 내놓은 그릇에는 보리밥에 된장국 식은 것을 섞은 마당 개한테 주던 바로 그 밥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못된 것을 보았습니까? 시어머니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그 밥을 한 숟가락 들여다가 차마 입에 넣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를 이리 대하느냐. 죄요?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오래 사신 게 죄지요. 하하하. 심씨는 빈 웃음을 흘리며 방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2장. 발각.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로 여위어 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저승사자가 곧 데려갈 것만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박진사는 친구와 술자리가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심씨는 또 쉰 밥과 곰팡이, 김치를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시어머니는 방에 없었습니다. 저 늙은 것이 어디 갔지? 심씨가 이리저리 찾던 그때 이웃집 김씨 댁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따뜻한 미역국하고 흰 쌀밥 드세요.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시어머니가 이웃집에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김씨 댁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박진사 댁이 그렇게 부자인데 어찌 이리 굶주리셨습니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날마다 쉰 밥을 심지어 개밥까지 갖다 주오. 나는 차마 아들한테 말도 못하겠소. 아들이 집안이 편치 못할까봐. 세상에 그런 독한 계집이 다 있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웬 도사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흰 수염이 허리까지 늘어진 노도사였는데 눈빛만은 형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주, 물 한 그릇만 주시겠소. 김씨 댁 며느리가 물을 떠다 드리자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안에서 하신 말씀 다 들었소이다. 그 못된 며느리의 버릇을 고칠 묘책이 있으니 박진사댁 어르신께서는 내일 저녁 자시즈시의 마을 뒷산 바위 아래로 오시구려. 그리고는 후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3장. 도사의 계략.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는 몸을 이끌고 간신히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벌써 그 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 악독한 며느리에게 천벌을 내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사님, 며느리가 비록 못되게 굴지만 그래도 제 아들의 아내인데 벌을 내리다니요. 허허, 어르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이지요. 제 말씀대로만 하시면 며느리는 스스로 뉘우치고 효부가 될 것입니다. 도사는 품에서 작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귀신이 깃든 거울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 방 벽장 속에 숨기시고 하나는 며느리가 자주 가는 곳간 구석에 숨겨두십시오. 그게 무슨? 며느리가 다시 어르신을 구박하려 방에 들어올 때 거울이 그 악독한 마음을 비춰서 귀신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만든 귀신에게 혼쭐이 날 터이니 그 뒤로는 절대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도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그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4장. 함정에 빠진 며느리. 사흘 뒤. 또 박진사가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심씨는 언제나처럼 쉰 밥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그런데 이날따라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 이러지?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심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벽장 문 틈새로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으악, 뭐야? 거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심씨를 비추자 갑자기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휘리릭, 쾅. 방 안에 검은 형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형상은 바로 심씨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일그러져 귀신처럼 흉측했고 손에는 쉰 밥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귀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 악독함이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죄를 되갚아주러 왔느니라. 으아악. 귀신은 심씨의 손에서 밥그릇을 빼앗아 그녀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 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먹인 이 썩은 밥, 내가 먹어라. 내가 직접 먹어봐라. 살려줘요. 심씨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곳간으로 도망쳤더니 거기서도 또 거울이 번쩍이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무시무시한 형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습을 한 귀신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심씨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며느리야, 왜 나를 굶겼느냐? 왜? 으악, 어머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심씨는 곳간 밖으로 기어 나와 마당 한가운데서 그대로 까무러쳤습니다. 5장. 사이다 결말. 바로 그때
박진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인일이요? 정신을 차린 심씨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박진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보, 귀신이 나왔어요. 제가 어머님께 죄를 지었더니 귀신이 벌을 주러 왔어요.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다는 거요? 그제야 심씨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박했는지 모두 실토했습니다. 박진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독한 계집,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여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가 스스로 뉘우쳤으니 이제 괜찮겠다 싶었던 겁니다. 아가, 며느리를 용서해 주렴.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는 법이니. 어머니, 박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심씨를 향해 엄히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한 번만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그땐 정말 이 집에서 쫓아낼 거요. 명심하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심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따뜻한 미역국과 흰 쌀밥을 정성껏 올렸고 약도 빼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뒷산의 도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분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신선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몸도 건강을 되찾아 80살까지 장수하셨고 심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람이란 죄 지은 죄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심씨는 자신이 만든 악독함이 귀신이 되어 되돌아오는 벌을 받았지요. 다행히 그녀는 정신을 차렸지만 세상엔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일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